반갑습니다. 자주 보죠? 이번 시간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하드웨어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장치들이 있지만 우리가 개발 도구로서 이용하는 하드웨어,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 사용이 되는 하드웨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볼 거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도 있으면서 누구나 쉽게 개발 도구로서, 그리고 또 테스트 도구, 그리고 공부하는 교육 도구로서 살펴볼 수 있는 사물 인터넷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주류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뭐냐? 하드웨어 설계 내용, 그리고 개발되어 있는 구성 자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은 하드웨어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다수, 즉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해서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토론하면서 또 다른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오픈소스화된 하드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설계, 그리고 소스 결과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목적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개하지 않을 거는 이제 다른 자기가 직접 개발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상품화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살펴볼 거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무료화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양한 그림들이 있지만 이제 교육 교재로서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가 대표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하드웨어의 오픈소스 하드웨어 부분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 먼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하드웨어 플랫폼 종류, 그리고 하드웨어 플랫폼이랑 마찬가지죠.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두이노는 이 뒤에 이제 우리가 9번째 챕터에서 다루게 되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센서를 간단하게 제어를 하는 예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두이노 아주 탄생 역사가 짧아요. 2005년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이 메인보드 역할을 하게 되는, PC의 메인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기판이 있고요. 이 기판을 이용을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멜사의 AVR 또는 코텍스 M3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여기 이제 초창기 버전이라서 이렇게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이렇게 좀 큰 버전인데 작은 버전도 있어요. 작게 만들어진 버전도 있습니다. 8빅짜리 CPU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인베이디드 시스템 개발 경험이 없는 초보자, 우리 같은 사람이죠. 초보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발 도구까지, 그리고 회로도까지, 그리고 소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볼 때 소스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센서를 제어하는지 나중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하드웨어 종류를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목적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실은 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 PC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키보드와 마우스까지 연결을 하면서요, 일반 PC처럼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하드웨어 보드입니다. 그래서 기초 컴퓨터 교육용으로서
이 목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가형이고 초소형이면서도 웬만한 PC가 할 역할들은 다 할 수 있는 보드가 이 라즈베리 파이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개발자들은 이제 초보 개발자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갖고 있는 초보 개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보를 얘기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그래밍, 공부하였던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인텔사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네 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요. 인텔에서 일단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은 것들의 특징은 소형화가 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요. 그러니까 비용은 약간 비쌉니다. 이전에 살펴본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에 비해서 비용은 약간 비싼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통신, 그리고 전원 연결, 그리고 CPU, 그리고 입출력 포트 이런 것들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윈도우, 맥 운영체제, 맥킨토시입니다. 맥킨토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하지만 맥킨토시는 여러분들 아이폰 운영체제에 들어가 있는 맥킨토시 운영체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라는, 우노의 이탈리아어입니다. 우노라는 확장 실드 부분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 실드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32비트 펜티엄 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윈도우도 가능, 맥도 가능해서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래픽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매 제품입니다. 보드만 구매하신 분들은 없으셔야 되겠죠. 그래픽 보드까지 구매를 하셔서 PC화 시키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인텔 에디슨. 인텔 에디슨은 2014년도가 됩니다. 불과 이제 4년 전이죠. 1월 아톰 코어 기반입니다. 아톰 저전력 목적이죠. 아톰 듀얼 코어 CPU 그리고 커크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포함해서 이 SoC라는 용어가 나오죠. 시스템 온 칩 해가지고 단일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포함한 모듈 형태를 띠고 있는 SD 카드 모양의 소형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그림은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형태로 소형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통신 포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 보드에 살짝 얹혀 있는 모듈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텔 큐리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2015년에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출현을 하고 있죠. 웨어러블 기기를 위해서 목적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온 칩, 단일 칩으로 구성되어 있죠. 통합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초소형 모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에도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 온 칩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버튼도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소형화되어 있는, 극소형화되어 있는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목적 단위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인텔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이렇게 작기 때문에 손톱 정도의 크기죠. 가방, 팔찌, 단추 같은 어류 또는 액세서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그다음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그다음 BLE라고 하는 용어는 블루투스 통신이죠. 저전력. 그다음 저전력 센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다음 인텔 줄입니다. 인텔 줄. 아톰 기반의 아톰은 앞서도 나왔던 CPU죠. 아톰 기반의 사물 인터넷 모듈로 되어 있고요. 에디슨 대비 성능이 대폭 올라갔어요. 이게 어디 쓰이느냐? 드론 알죠? 여러분들 요즘 웬만한 방송에서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드론을 이용해서 뭐 여기저기 경치도 찍고 요즘은 또 스포츠 경기에도 드론을 활용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일반 CPU 장치는 뭐 떨어지지만 메모리라든지 기타 저장 장치는 여러분 휴대전화 사용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단 이것도 역시 초소형 저전력 타겟이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색상의 하드웨어가 나옵니다. 비글본 블랙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랙이죠. 앞서 살펴본 장치들하고 색상이 다릅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하고 비슷한 배경에서 탄생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비슷한 배경이란 어떤 배경일까요? 교육 목적입니다. 교육 목적인데 PC 기준입니다. PC.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든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제 PC를 쉽게 구매를 하고 휴대전화 장치도 쉽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환경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빈곤국가에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PC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CPU는 고성능입니다. 코텍스 A8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아이폰 이전 세대하고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속의 오디오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및 3D 처리 장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D 처리 장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게임도 약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비롯해서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OS를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이게 작은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USB 포트도 보이고요. 전원 포트도 보이고요. 다음에 HDMI 포트도 보이네요.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이 점점은 사실 입출력 포트입니다. 입출력 포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양권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치들에 비해서 이제 동양권에서 개발된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산은 아니지만 중국제 장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제적 모임이 있어요. 국제적 모임이 있습니다. 기구라고 하죠, 우리가. 거기에 대만 업체인 미디어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디어텍. 중앙 CPU 절장치도 만들고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PC용은 아닙니다만 AP라고 하는데 이 온라인 이제 휴대전화 장치에 들어가는 CPU라고 보시면 돼요. 그 칩도 만들고 있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모든 개발자가 웨어러블 또는 사물 인터넷 장치를 만들고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보드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 링크1이라는 보드가 됩니다. 마찬가지 오픈소스 목적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사양은 기존에 나와 있는 신형 보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장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블루투스 4.0 버전을 지원을 해서 최신 통신 기술을 대부분 다 담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점은 아두이노라고 하는 메인 보드와 호환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링크드원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은 국산 장비입니다. 아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CPU부터 메모리 그리고 블루투스 통신, 전원 등 하드웨어 일체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아래에 그림을 보시듯이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1, 5, 10 해서 확장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초창기에 거의 필요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굳이 나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하드웨어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아틱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한 사람이어도 된다. 두 사람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나 테스트 단계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실제 상용화되는 제품을 만들 때 많이 쓰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도체 여러 가지 그다음 기술을 결합된 CPU부터 저장 장치까지 통합된 보드 형태를 띠고 있는 하드웨어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봤고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다. 그리고 아두이노는 애초에 목적이 오픈소스화 되어 있고 사물 인터넷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라즈베리 파이는 PC를 타겟으로 해서 저가형 PC를 타겟으로 교육용 목적에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PC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여러 개를 묶어서 부가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센서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기보다는 센서들을 통합시키고 관리하는 PC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라즈베리 파이 계열입니다. 아두이노는 교육용으로 초보 교육용으로서 많이 사용되고요. 드론이라든지 뭐 기타 3D 프린터에 각각 제어하는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이 아두이노 플랫폼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인텔의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삼성 그리고 대만의 업체 미디어텍이 만드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사물 인터넷과 정보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